네, 백신 접종 시작된 지 2달여 지나고 있습니다. 13만 명 정도가 하루에 백신을 맞고 있어서 오늘이면 한 20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라든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은 고생해주고 계십니다만 백신 수급 문제라든가 이 접종 속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집중적으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7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추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본격적인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봐야 하고요. 예. 문제는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는 원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진단검사를 최대한 많이 수행을 해서 유행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을 용인하면서 수용 가능한 선까지는 버텨보는 전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확산을 용인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즉 당분간 확진자 수가 감소할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급격한 악화를 네. 다행스러운 점은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중환자나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장 확진자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 말씀은 뭐 한 500명대, 뭐 700명대 이 정도 선으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확진자 숫자가 억제가 된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 저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뭐 4차 유행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려가 된다면. 네, 저는 4차 유행은 이미 진입한 단계라고 보고요. 예. 과거에 이제 3차 유행이나 2차 유행 때의 경험을 보면 다음 달 정도면은 1000명대 정도에는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물론 용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1000명대까지 올라간다는 건 지난 12월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이 거리두기 단계 같은 것들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방역과 백신에는 전문성이 있는데요. 네. 사회 경제적 피해를 말하기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감염병 유행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빠르게 단계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해서 네.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2달여 지나고 있고 뭐 한 2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는 접종 속도가 충분한 물량만 공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선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나라의 접종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백신 수급이고요. 예. 백신 수급에 따라서 결국 접종 속도가 결정될 것이고요. 빠르게 물량 소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소진할 물량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백신 현황판 같은 것 KBS 뉴스 홈페이지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백신 도입된 물량은 387만 회분 정도인데 접종 인원은 이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격차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이 2회 접종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백신들입니다. 그래서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2회 접종까지 감안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입량과 접종자 사이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시잖아요. 너무 우리가 거리두기 오래 했고 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백신 빨리 맞아서 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으신데 방역 당국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뒤처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1,200만 명 접종 목표로 하고 있고 또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5월, 6월 2달 동안 지금 9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제시하는 목표가 2회 접종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예. 1회 접종자만을 따져본다면 900만 명 접종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주로 사용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고 1회 접종과 2회 접종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정도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한 분기 내에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접종이라도 제대로 마치게 되면 중환자나 사망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방역의 부담도 훨씬 덜 수 있겠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정부의 노력 가운데 이 부분도 또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외에서 백신 일부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얀센 백신도 그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접종 수급에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네, 국민들의 백신 수용성, 결국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서는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유럽 당국에서도 접종에 따르는 전체적인 이익이 피해를 압도적으로 상회한다라는 건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문 빈도로 희귀혈전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7,900만 명분은 계약하고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물량이 다 들어와야지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우선으로 백신 맞아야 한다. 물량 해외로 보내기 쉽지 않다라는 발표까지 나왔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급은 앞으로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데 이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mRNA 백신 위주의 공급 정책을 다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난관은 미국에서 이제 3회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2번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3번까지 맞아야 한다. 네,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한 번 더 접종을 해주면 백신의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능력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올해 초부터 3회 접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3회 접종이 되면 필요한 물량이 산술적으로 1.5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정보나 계약 등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줄 수 있고, 정부 발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하고 있다고 화요일 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요? 네, 스와프라고 하는 게 통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지금 돌려주나 나중에 돌려주나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대상이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치가 높고 나중이 되면 가치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스왑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도 확정되지 않은 채 발표가 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기대만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내용 좀 점검해 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스푸트니크 V라는 러시아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최소한의 과학적인 기준은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스푸트니크 V도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고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타난 희귀혈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인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약 3,400만 명 접종을 하고 얀센도 600만 명 접종을 해서야지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시험 결과만 있고 실제 접종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과 여러 가지 허가 절차를 거친다면 과연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백신이 도착할 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뭐 주사기 문제도 지금 뭐 이물질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백신과 관련된 우려되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와 다르게 일반 국민들은 백신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하게 되고 또 일부는 뭐, 난 백신 못 맞겠다.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좀 투명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주사기 문제는 안에 섬유 조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주사 바늘이 얇기 때문에 그것이 체내로 주입되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물질이 들어갈 정도면 감염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을 봐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드시 제조 공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어느 백신을 맞았더니 사지가 마비되고 뭐 움직일 수도 없다 이런 보도들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아니 당장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피해를 압도적으로 상회한다. 꼭 맞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좀 설명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네. 자기한테 나타나게 되면 100%가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빠르게 그분들을 병원으로 모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게 해드리냐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후유증이 생겼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드리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상 반응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상 반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무자르듯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도 저희가 존재를 하고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학적인 인과관계 평가보다는 조금 더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저희가 너무 많은 이상 반응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기간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절차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보면 진료하는 과정에서 재난적인 의료비가 발생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네. 국민들이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거든요.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러스 변이는 세계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 감염력이 커지는지, 중증도가 높아지는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바이러스들이 감염력도 높아지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이 때문에 우리나라만 접종을 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바이러스가 변이가 나타났다는 거는 지금 맞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맞고 있는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백신이잖아요.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까지는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발견된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백신 업데이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회 접종에 추가해서 한 번 정도 더 접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을 업데이트한다는 건 이제 우리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백신을 좀 개선해 나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백신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한 번 정도 추가 접종을 하면은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더라도 매년 맞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추가 접종을 하셔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너무 불확실한 영역이라서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집단 면역
우리가 11월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여긴 집단 면역 들어갔다. 뭐 그리고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 집단 면역에 간 게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 경우는 가장 많이 발생하던 때 지금 발생 수준이 20분의 1 정도거든요. 네. 집단 면역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집단 면역에 들어가면 그 사회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로 자유롭다라는 말이 저도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종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예. 집단 면역이 아니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사망이나 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코로나19가 특별한 감염병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을 종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런 종식은 없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백신 관련해서 많은 이제 뭐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걸 또 악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은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걸 전 세계가 공동으로 같이 함께 쓰고 그러면 안 되나요? 양날의 검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 단기적인 유행에 있어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모가 되고 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조 원이 소모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유행에 대해서는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다음 유행이 와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과연 어떤 제약사가 나서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것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 가격에 백신을 공급을 하더라도 그 이윤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은 조금 싼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절충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성공해야지 저희가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벌써 코로나 1년이 지나가면서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유일하게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가족이 맞아야 되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믿어주시고 백신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잘못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이고 그리고 과학을 가장한 정보가 정말 저희도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방역 당국과 전문가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자문위원,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입니다.